네, 건강한 항문 어떤 그런 질환, 네. 질환을 좀 퇴치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건강 아이콘 36.5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선혜 씨, 네. 단풍놀이 갔다 왔어요? 단풍놀이는 예. 못 가는데 뭐 길거리만 네. 걸어도 눈이 네. 단풍에만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단풍 지금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핸드폰으로 저기로 보냈더라고요. 단풍 그 사진을. 네. 그랬더니 아우 너무 보고 싶어요. 예쁘죠. 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어떤가요? 단풍놀이 가실 때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등산하시다가 맞아요. 허리나 무릎 같은데 고장 날 수 있다는 거 꼭 신경 한번 쓰셔야 됩니다. 네, 막바지 단풍놀이 정말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 단풍놀이 네. 갈 때 배낭 꼭 지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죠. 음료수, 술. 막걸리. 술 가져가시면 안 되지만 정말 예. 무겁게 지고 가시기 때문에 네. 올라가다가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술 때문에 좀 사고 나가지고 뭐 119 헬기 통해서 이렇게 실려오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네. 뉴스에서.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절대 산에 올라가실 땐 술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냥 산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선혜 씨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산행하다 보면 허리에 분명 문제가 올 거예요. 그렇죠. 무릎에도 문제가 오고. 네. 자, 그런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싹 날려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의 주제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 간단한 주사로 허리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네.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저희 건강 아이콘 36.5에 장점 있죠. 전화 열려있는 거 전화 상담 있습니다. 네. 자, 02-3772에 0274번, 02-3772에 0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 또 유명하신 분 나오셨죠? 이분과 꼭 상담 시켜드릴 테니까 전화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있죠? 네,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역시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허리 통증 치료법들 저희가 비수술을 치료하는 방법 여태까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정판이에요. 그렇죠.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 오늘 방송만 보면 해주시기 다 알 수 바랍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원장님 모셔보죠. 나은병원 정병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보면 연간 1만 건 이상. 그래요. 비수술 척추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참 유명하신 분이신데, 자, 원장님한테 한번 첫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치료는 수술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척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술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 치료는 크게 한방이 있겠고 또 양방이 있겠습니다. 근데 양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수술을 하는 방법과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보면 단순히 쉬는 방법, 소위 말해서 안전가료라는 이런 것부터 약물을 주는 약물 치료 방법, 그리고 물리 치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치료를 하는 방법, 이렇게 수술하지 않는 방법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약물 치료에는 그냥 단순히 약을 먹는 치료에서부터 일반적인 엉덩이 주사 맞고 소염제 같은 종류로 엉덩이 주사를 맞는 방법, 그리고 아주 선택적으로 원인이 되는 부위에 주사를 맞는 방법, 이렇게 있겠고, 물리치료는 역시 기구나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마사지나 어떤 교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운동도 역시나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운동치료사와 같이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사람의 척추는 경추, 그리고 또 등척추, 흉추라고 하죠. 그리고 요추,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분의 특성상 또 수술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좀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있겠고, 그리고 현미경을 그 다음엔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있겠고, 또 조금 커서 기구를 사용해서 척추를 고정해서 안정성을 주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수술을 안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는 이제 아마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죠. 가장 알맞는 방법을 할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내시경 수술도 있고 하니까, 오늘 계속해서 좀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약물 치료도 있고, 뭐, 비수술 치료, 수술 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유행이랄까요?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비수술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중에 주사.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예, 주사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기대가 돼요. 네. 자, 주사 치료의 종류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사 치료에는 네. 아마 병원을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행해지는 주사 치료들, 아마 거의 주사 치료 중에 한 95% 가까이를 차지하는 치료 방법 한 5가지를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히 경막 외 신경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후관절 차단술, 이렇게 3가지 이 방법은 주사약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네. 그리고 인대 강화 주사는 약해진 인대 때문에 생기는 요통을 주사로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이고, 네. 이런 방법들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수술 거의 전 단계 가까운 시술이 경막 외 신경 네. 성형술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주사 치료 종류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주사 치료가 이제 각각의 어떤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딱 찍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자, 이런 주사 치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원장님. 네.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주사 치료가 또 생각을 해보면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됐다 그러면 저 주사 치료가 안 맞지 않을까요?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주사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경우는 보통 급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네. 급성 통증 중에서도 갑자기 다친,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뭐 가벼운 접촉 교통사고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좀 삐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갑자기 뭐 허리를 꼼짝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통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디스크가 갑자기 생겨서 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 생기는 통증이 주사 치료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만성적인 통증인 경우는 대부분 약물을 먹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통증 부위에 여러 가지 네. 혈류의 공급이 좀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주사 치료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네.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환자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네. 주사 치료 5가지 종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걱정이에요. 이거 다 하나하나 알고 싶은데 1시간 좀 모자라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럼 언제 단풍놀이 가요? 그러니까요. 서현 씨 단풍놀이 가야 가야죠.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각의 시술 방법을 알아볼 텐데 먼저 설명해 주실 게 어떤 거죠, 원장님? 네. 경막 외 신경 차단술입니다. 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게 신경을 뚝 끊는 건 아니고요. 네. 신경 주변에 네. 약을 이렇게 뿌려줌으로써 신경이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주는 건데요. 근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 지금 주사기가 쭉 들어가가지고 어디다가 좀 약물을 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안에는 척추관이라는 게 있고, 척추관 안에는, 신경줄기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근데 신경줄기를 둘러싸는 막 바깥에 놓는 주사가 네. 경막 외 신경차단술입니다. 예. 지금 저기 그 아가씨인지 여자분이 이제 저기 허리를 굽히고 있는데 네. 저 부위에다 맞는다는 거죠? 네.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저 부위면 주로 저 부위에 예. 맞고, 목에 맞을 수도 있고, 등에 맞을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꼬리뼈로 이 주사기를 삽입해서 네. 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픈 부분에 그러니까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주사를. 그렇죠? 아픈 부위에다 놓는다. 목이 아프면 목에다 놓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그쵸. 등이면 등 예,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사례. 자, 좋아진 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느껴서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가죠.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못 믿는 시대가 왔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례 우리가 또 어디 인터넷 들어가면 꼭 저는 그 사례를 보거든요. 후기도 많고요. 후기. 네. 물건 사도 하나를 사도 후기를 봅니다. 자, 원장님. 저 사례를 저희가 보고 싶은데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준비된 자료 나올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 환자분은 55세 여성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허리 통증이 생겼고 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통증으로 실려서 병원에 오게 된 경우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봐서는 척추 주변의 인대라든지 근육이 가벼운 외상을 입어서 그렇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병이 이제 통상 우리가 진단명을 붙이기를 급성요추 염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 뭐 약물을 먹고 쉬어서 뭐 한 1, 2주 쉬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을 감소시켜서 이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술 받고 한 30분 누워 있다가 걸어서 태어난 이런 경우. 예, 바로 퇴원이 가능했나 보죠. 예. 그렇군요. 자, 대부분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가 아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아요. 저는 요추에 어디에 몇 번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 안 선혜 씨는 하시잖아요. 건강 프로를 지금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박사님이 거의 그렇게 다 말할 것 되셨잖아요. 같죠. 하지만 저도 그냥 허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는지 궁금해요. 다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할까요? 좀 쉽게 말하자면 요통의 원인을 잘 모를 때. 네. 예를 들자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통의 원인이 뭐 영 엉뚱한 데 있는 건 아니고 요통이라는 건 이제 허리 아픈 거, 예, 허리 통증을 얘기하는 거죠. 게 근육에서 생긴 건지 인대에서 네. 생긴 건지 아니면 신경근 주변 혹은 신경 주변이 부어서 생긴 건지 약간 불확실하긴 한데 어쨌거나 통증이 심해서 이걸 두루뭉실하게 잡아줘야 할 때 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죠. 네. 혹은 뭐 작은 의원급에서는 이런 어떤 방사선 투시기가 없을 때 아주 정확한 신경근이라든지 신경을 찾아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자,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시술 방법이 뭐였죠? 경막의 신경 차단술. 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이제 조금 전에 시청자분들 보셨지만 그림처럼 주사기를 쭉 넣어서 아픈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이었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봐야죠. 원장님한테 있는 방법들을 한번 뺏어내 봐야 되는데, 원장님, 다른 방법도 있겠죠? 경막의 신경 차단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방법은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신경근 차단. 이름이 좀 달아요. 네, 신경근이라는 것은 경막 외 신경 차단술 이 신경 줄기에 주사를 놓는 것이라면 이 줄기에서 분지되는 가지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가지에 방사선 투시기를 이렇게 본다든지 CT의 도움을 받아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신경근 차단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이 신경근인 경우에 하는 방법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약간 신경근 차단 이러니까 좀 말이 약간 무서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신경이 복구가 안 되거나 뭐 좀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을 좀 해소시켜주세요. 어떤 방법인가요? 통증 차단술이라는. 원래 선혜 씨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경근 자체의 기능을 차단한다는 게 아니고 신경근 때문에 느끼는 통증을 차단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군요. 네, 쉽습니다. 자, 마음 좀 놓이셨어요? 네. 아이고, 갑자기 입이 이제 확 이제 웃음꽃 피셨는데, 네. 자, 걱정되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우리 선혜 씨가 대신한 것 같아요. 어딘가를 차단한다 그랬을 때, 야, 신경을 자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원장님 말씀은 신경에서 오는 통증을 차단시키는 거니까 신경은 괜찮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렸고, 자, 원장님. 네. 그 신경근 차단술의 사례도 있죠? 네. 예, 저희는 사례를 꼭 봐야 됩니다. 사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주로 이 신경근 차단술은 디스크 탈출 환자입니다. 아, 예, 이 케이스는 밑에서 두 번째 디스크 마디가 네. 물렁뼈가 부풀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압박이 돼서 네. 당겨서 걸을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 예. 됐습니다. 그럼 5개월 정도 고생을 하신 분이고 이렇게 진단은 추간판 탈출증 제4, 5 요추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4, 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이 압박하는 신경이 네. 요추 제5 신경근입니다. 네. 그래서 요추 제5 신경근을 방사선 투시기 하에서 확인을 해서 저렇게 주사를 놓고 통증을 차단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시술 후에 통증이 줄어서 네. 걸어서 퇴원을 하셨죠. 28세 남성이 걸을 수 없었는데 신경근 차단술 받았고 바로 걸어서 퇴원. 네. 이야, 참 놀랍습니다. 네. 예. 지금 살펴본 게 요추 네. 신경근 차단술이죠. 네. 그럼 원장님 경추 쪽도 네. 할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오. 있습니다. 다음 분은 네. 48세 여자분입니다. 48세 여자분인데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 다리가 아프고 목에 디스크가 생기면 그 해당되는 팔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하니까 병원에 오셨겠죠. 그래서 MRI를 찍고 해서 6, 7경추간 목뼈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마디 좌측으로 네. 디스크가 탈출을 해 있는 경우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허리 부분은 단순 방사선 투시기로 이렇게 보고 그쪽 신경을 차단했는데 목은 허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조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CT 영상을 보고 네. 그 CT 영상 하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관계로 네. 이 통증 시술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이틀 뒤에 다시 똑같은 증상이 재발돼서 네. 수술을 받은 경우인데 이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게 꼭 통증을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예.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다행히 정확한 위치, 아픔을 느끼는 정확한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어서 수술도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신경근 차단술 사례를 봤는데 경추 신경근 차단술 또 네. 요추 신경근 차단술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네네. 저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추, 요추 이렇게 나뉘었네요. 선혜 씨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게요. 항상 걱정하는 우리 선혜 씨 보면 옆에서 마음이 안쓰러운데, 네. 자, 경추, 요추, 목하고 허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걱정을 통해서 또 궁금한 점이 막 생기니까 네. 대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까 첫 번째로 살펴봤죠. 경막외 네. 신경 차단술. 그래,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살펴본 신경근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차단술. 요 두 방법의 차이점도 원장님 궁금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네. 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원인이 좀 두루뭉실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신경근 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근을 명확하게 알아냈을 때 혹은 알아내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원장님은 진짜 차단하는데 도사십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통증을 차단하는 데는 완전 도사신데 주사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우,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한번 화끈하게 진짜 보셔야 돼요. 예. 원장님이 차단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수술법도 차단이죠? 네, 그렇죠. 대본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네요. 후관절. 예. 이번에는 후관절 차단술입니다. 네, 계속해서 차단 나옵니다. 우리 도사님께서 차단해 주시는데 죄송해요. 우리 원장님은 네, 도사라고 비유하는 거는 아예 박사님이신데 제가 좀 약간 방송에서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어, 차단을 잘하셔서 잘해주신다는 거죠. 통증을 아니, 잘 없애주신다는 유명하세요. 건데.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후관절 차단술. 이건 또 어떤 방법이에요? 궁금해요. 신경근에서 또 더 작은 신경이 나옵니다. 이 더 작은 신경은 척추 디스크 말고 디스크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는 그쪽 부분을 지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후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후관절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적용하는 이 방법이 후관절 차단술입니다. 네. 네. 자, 저것도 이제 통증을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상담 전화가 열려 있거든요. 네. 지금 원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거기에 막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상담 전화 안 받고 갈 뻔했습니다. 자, 02377-0274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네. 만나보고 여보세요? 가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허리 통증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허리가 아프면서 어떻게 엉치까지 아프고 다리를 이렇게 쉬고 저리고 그러네요. 아, 그러시군요. 원장님 바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다리로 엉덩이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허벅지? 허리가 아프면서 이 엉치까지 아플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다리도 쉬고 저리고. 보통 허리에 척추 내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질 경우 그 신경이 엉덩이를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니까 그쪽 부분에 압박이 오게 되면 엉덩이, 다리, 심지어는 발가락까지도 전기가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저도 그래요, 지금. 예. 허리를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경우는. 허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네. 나는 허리에 아픈 거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엉치까지 다리까지 이렇게 저리저리 하길래요. 원장님 보통 이 경우에는 주사로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가 통상 신경근 차단술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면 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다뤘던 원인을 내용인데, 밝혀서 네. 엉덩이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떤 신경인지를 찾아서 그쪽을 신경근 차단술을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거 하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마음이 급하셨어요. 네, 허리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걸 지금 원장님 권하고 계신데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후관절 차단술까지 네. 지금 까지가 아니라 거기 보다가 지금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예.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네, 후관절 차단술 설명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 사례 봐야죠. 네, 네. 사례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네. 후관절 차단술로 또 좋아진 분의 사례 보고 싶거든요, 원장님. 준비되어 있나요? 이분은 59세 남자입니다. 근데 만성적인 요통을 호소하신 분이고, 저기 우측의 사진이 MRI 사진인데, 정상과는 달리 후관절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져 있고, 관절의 면들이 거의 붙어 있죠. 아주 좁아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압통, 그러니까 눌렀을 때 허리 통증이 이제 상당히 많이 환자분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환자를 후관절 또 올라가는 신경을 차단했어요. 근데 후관절 차단은 그냥 단순 신경근 차단하고 달리 한 관절당 2개의 후관절을 신경을 차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네. 어쨌거나 이 환자는 차단술 후에
통증은 사라지고 약간 허리 시술 받은 부위가 약간 가렵다 이런 정도로 네. 호소하시면서 퇴원하신 분입니다. 네. 자, 신경에다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주사를 놓는 것을 그 차단술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 안 무서우세요? 조금 무서워요. 그래도. 경막의 신경 차단술하고 호관절 차단술. 그죠? 그 다음에 신경근 차단술 계속해서 봤는데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 선혜 씨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자, 원장님. 네. 자, 안 무서운 치료 없습니까? 차단하는 거 말고 다른 주사요법은 없는지요? 인대가 약해진 분들한테 네. 아, 인대를 주사로 강화시켜주는 예. 이 방법은 좀 덜 무서우실 것 같은데. 아,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이게 네. 인대 강화 화면이 나오네요. 네, 인대 예, 사진이 강화 나오는데. 주사라고 네. 하는데 저렇게 왼쪽 척추 뼈 그림에 보면 인대가 저렇게 많습니다. 인대가 네. 저렇게 많은데 저 인대 중에 특히나 중앙에 있는 뼈를 잇는 인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인대에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놓게 되면 인대 쪽으로 이 인대에 정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해진 인대가 두터워지면서 예. 강해져서 척추에서 생기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좀 돼 있는데요. 네. 자, 네.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 허리 통증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 예.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허리가 아프면서 네. 저 왼쪽 다리가 쭉 당깁니다. 아, 네. 예, 당기고 저 발가락 쪽이 안 좋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허리가 아프신데 왼쪽 다리가 당기신데요, 원장님. 상담 부탁드려요. 발가락은 어떤 발가락이 아프십니까? 엄지 발가락 뭐 또 있고 새끼 발가락도 있고 발가락이 많지 않습니까? 2번, 3번요. 2번, 3번이면 엄지 발가락을 1번으로 쳤을 때 2번, 3번이요. 2번, 3번이죠. 예, 아. 그렇죠. 그쪽으로 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둔해지셨다. 예. 일단은 허리가 아프고 그 허리 아픈 통증이 엉덩이를 타고 다리로 내려오는 경우는 예. 신경근이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근이 그러면은- 압박을 받는 이유는 디스크일 수도 있고 뭐 신경관이 좁아져 있을 수도 있는데 환자분의 경우도 신경근 차단술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니까 척추 측만증이라 하더라고요. 아, 측만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측만증으로 인해서 신경근의 어떤 특정 신경근이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측만증을 교정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의 통증을 줄여야지 측만증 교정을 위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신경근 차단이나 경막 외 신경 차단술로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환자분께서는 다리까지 또 발가락까지 가는 그런 이제 찌릿한 통증이 있고 그 이제 감각까지 무딘데 그 원인은 원장님이 이렇게 짚으신 것 같아요. 신경근이 어느 정도 늘렸다. 신경이 눌렸다. 그걸 차단술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계속해서 한번 상담을 한번 원장님하고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는 한계로 가까운 전문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내가 서울까지 가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래, 내가 서울 가서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또 딴 병원을 가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신경 차단술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한번 조금 이제 전화 끊으시면서 저희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인대 강화 주사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안 무서워 치료법이라고 했어요. 네. 이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시술을 받으셨고 괜찮아졌는지 또 사례가 궁금합니다, 원장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 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32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예. 교통사고 후에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진찰을 해본 결과 화살표 화살표 보이시죠? 저 부분이 압통이 네. 있었어요. 눌렀을 때 아프고 네. 그리고 움직일 때 저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고 뒤로 젖혀서 찍은 사진 지금 2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구부릴 때 저쪽 부위를 연결하는 인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마디보다 좀 더 늘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위의 인대가 좀 느슨해졌다고 판단을 해서 시술을 했죠. 시술을 하고 증상이 저기 화살표가 허공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저기에 인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픈 거고요. 등 쪽에. 네. 네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결국은 좋아졌다는 거죠. 얘기예요. 네. 네. 사고 후에 계속된 통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대 강화 주사를 맞고 좋아졌다. 네. 믿을만 합니다. 네. 자, 비수술 치료, 척추 치료 중에서 수술 안 하고 하는 비수술 치료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네. 자, 인대 강화 주사까지 왔어요. 네. 계속 더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파보겠습니다. 그 원장님. 전에 시청자분 더 만나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벌써 전화가 왔나요? 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들리시죠? 예. 네. 저는 허리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는데 골반이요. 골반이 굉장하게 걸면은 막 쉬어요. 네, 네. 엄청 쉬갖고 MRI를 찍어보면은 협착증이 돼요. 예, 그러시구나. 협착증이 갖고 그것이 막 상당히 걸면 맹랑해요. 그냥 아프기도 네. 하고 쉬고 네. 쉬어요. 아무튼 많이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얼른 연결시켜드리죠, 네. 원장님. 예. 허리, 골반이 네. 아프시대요. 그래갖고 시리다 요것이 그러시는데. 장단지 백각 예. 쪽으로 해갖고 발가락까지 들어갖고 데리갖고 그러게 생겼어요. 자, 네, 원장님. 여기까지 설명 듣고서 부탁드려요. 좀 많이, 물론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직접 환자분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게 좀 의심이 가시면서 어떻게 네. 치료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죠. 뭐. 환자분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 허리에서 협착증이 생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골반이 쉬고 이럴 때는 엉덩이 관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두 경우인데 보통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종아리까지 통증이 내려오진 않거든요. 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이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 엉덩이를 통해서 허벅지 뒤나 옆을 통해서 또 종아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걸을 때 쉬고 엉덩이를 타고 내려와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이런 경우는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척추 협착증이 생겼으면 협착증의 정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협착증의 위치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원인, 협착증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한 후에 예. 차단술에 이분은 MRI 지금 찍은 다음에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MRI 다 지금 갖고 계신 거죠? MRI 찍었어요. 예, 거기서 진단은 협착증을 받으신 거고요. 예, 협착증이 척추가 이렇게 싹 붙어버렸다고 그래요. 예. 근데 협착증에서도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분도 있으실 테고. 네. 근데 그러니까- 발가락, 엄지발가락 예. 그가 저리고 예.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으면서 이제 지금 시청자분처럼 네. 협착증이 있으면서 신경이 눌려서 저림감도 같이 있고 무딘감도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단술이나 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통 협착증이 있을 경우 예. 디스크가 항상 같이 동반됩니다. 네. 그래서 줄기도 눌리게 되고 가지도 눌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만약 가지가 눌리는 증상이 더 명확하고 견디기 힘들게 되면 신경근 차단술을 해서 통증을 주 통증의 네. 부분을
완화시켜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네. 주로 요통이 심하면서 양다리, 양치가 아프게 되면 경막외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예. 아니면 다음에 제가 설명 혹시 하게 될지 모를 예. 경막외 신경성형술 같은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골반이 시리시면서 협착증, MRI 통해서 협착증을 진단 받으셨고 네. 다리 쪽으로 이제 찌릿한 통증까지 네. 있으신다 하면 디스크가 같이 협착증인데 디스크가 동반된다고 말씀하셨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까 나타난 증상은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있다. 야, 명쾌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네. 치료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니까요.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주사를 한 게 네. 치료가 된가요? 네? 예. 주사 맞아서 치료가 아, 돼요? 주사 자체가 네.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 주사 약물이 그 눌리는 부분, 신경에 근처에다가 약을 뿌려줘가지고 통증을 없앤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명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무 이제- 때라도 가면 된가요? 예. 네,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제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다음.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척추 치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정판. 예. 지금까지 차단술하고 뭐 인대 강화 주사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 차단도 할 수 있고 인대 강화도 됐어요. 자, 다른 방법 있으면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차단술들이 더 이상 많은 도움을 환자분들한테 줄 수 없을 때 네.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게 경막 외 신경 성형술입니다. 네. 이 치료는 이 꼬리뼈, 저기 작은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과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멍을 통해서 아주 작은 관을 넣어서 아예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씻어주는 겁니다. 네. 씻어주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뭐 신경 차단술을 받게 될 경우에 신경관 내에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뭐 들러붙어 있고 신경하고 디스크가 들러붙어 있다든지 신경과 또 다른 조직들이 들러붙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신경관 내에 신경 독성 물질이 쌓여 있다든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척과 들러붙어 있는 걸 박리를 해주는 약을 넣고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신경을 붓기가 다시 붙지 않게끔 재발 방지하는 약을 넣어서 총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네. 아, 예. 그렇군요. 총 정리입니다. 네. 예, 지금 결정판이 나왔어요. 네. 제가 결정판을 드렸거든요. 아, 결정판 없지 않습니까? 총 정리입니다. 네. 예. 앞서서 경막의, 소개해드린 예, 치료법으로도 신경성형술. 효과가 없는 그런 증상의 경우에 경막의 신경성형술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사례 통해서 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사례 준비돼 있죠? 네. 네. 어떤 사례 이분은 가지고 오셨어요? 56세 네. 여자분입니다. 네. 이분은 오른쪽 다리가 또 아프고 네. 그리고 수차례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또 신경근 차단술도 받았고 이런데 다시 통증이 재발하고 이래서 찾아오신 분인데 이렇게 수차례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나 다른 시술을 받으신 분이 똑같은 치료를 또 받게 될 경우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우측에 방사선 투시기 사진이 보이겠습니다. 네. 저희 가는 관이 있으면서 이 척추신경 안으로 통하는 저 관이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저 관을 통해서 저 안에 나쁜 노폐물을 다 네. 씻어주고 네. 그러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음으로써 생긴 신경과 디스크가 네. 들러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면 박리를 해주고 네. 그래서 약을 넣었을 때 신경이 잘 반응하는 어떤 조건을 만든 다음에 네. 그렇게 시술을 끝낸 경우인데 이 시술을 받고 환자분은 아주 성공적으로 통증이 줄어들어서 만족하게 지금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비수술 치료법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네. 차단술에서 성형까지 네, 살펴봤는데 아, 성형에 관심이 있는데 신경도 성형한다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그것도 궁극의 치료법이라니까. 여자분들 정말. 성형 관심 많을 텐데 신경 신경까지. 성형술이라 해서 신경을 어떻게 성형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신경
근처에다 약을 뿌리면서 바꿔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죠. 네, 그렇죠. 네. 자, 척추 질환을 이렇게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들 여태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주사로 치료하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사 치료할 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당장 극심한 통증을 빠른 시간 안에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몸이 원래 자연 치유가 되는데 이 자연 치유를 기다리면서 아프면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통증을 줄여서 자연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 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을 수 없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시술을 함으로써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거 통증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고 네. 신경근 차단술, 목쪽 신경근 차단술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병의 정확한 진단에도 이 시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신경외, 경막외,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 척추질환 주사 치료에 있어서의 장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뭐 일단 입원 안 해도 되고 바로 또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바로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요. 수술 후 통증에도 통증을 떨어뜨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네.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약간 부정적으로 항상 물어봐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아닌데 큰일 났네. 자, 부작용 있지 않을까? 걱정되죠. 예, 걱정되죠.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든 이해됩니다. 아주 단순한 주사조차도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술의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작용,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초래하게 한다든지 이럴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0.1% 네.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다른 사소한 부작용들은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될 경우 경막 자체가 이렇게 바늘로 뚫리게 될 경우 이 신경축 내에 압력이 낮아서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한 3, 4일간 잘 안정하면 보통 정상이 되겠지만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네. 신경근 차단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바늘이 신경근을 찌를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은 신경근이 바늘에 찔려도 금방 회복되곤 하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고생을 한 네. 몇 주를 하실 수도 있고 네. 후관절 주사 같은 경우 후관절 차단술 같은 경우는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네. 후관절 차단술을 받으신 분을 후관절을 아예 그 신경을 찢어주는 치료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부주의하게 했을 때 신경은 마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신경성형술의 환자가 신경성형술을 할 때 이 경우는 약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돼요.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되니까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네. 일시적인 혈압 저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0.1%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과거에 썼던 신경차단술의 약들 네. 약을 요즘은 상당히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썼던 약들은 경우에 따라서 신경차단술 할 때 주입하는 약이 경막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주막염이라는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약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약을 대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부작용은 없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허리 통증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네. 주사, 뭐 인대강화 주사가 지금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신경차단술, 우리 선혜 씨가 많이 무서워했던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말은 무섭지만 통증은 정말 제대로 예, 잡아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모든 총정리, 경막의 신경성형술. 네, 예, 좋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허리 통증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 나은병원의 정병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